12월 3일 19시 30분경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것을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당시 시간과 장소가 적힌 것을 본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 이후에 기억을 더듬지 마시고 그 당시 기억했던 것으로 국회 이외에 다른 곳이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2200 국회 그 네. 부분만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MBC 꽃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때 기억이 일부 되살아난 부분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22시 22 땡땡 국회 이것만 기억났다는 것이죠. 예, 지금 청구인 측에서 여러 기관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언론 보도를 상기시켰는데 국회 이외에 경찰 병력이 간 데가 있습니까? 서울 경찰은 없습니다. 없죠. 그 안가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무슨 지시나 요구사항을 받으신 게 아주 심각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현 시국과 계엄하게 된 사유, 그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예. 하시는 겁니다. 그 사유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질서 유지해달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건도 유심히 보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파기했다는 게 맞나요? 그 부분 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거나 굉장히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중요한 임무를 지시하였다면 문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걸 바로 파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조지호 청장 경찰청장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2월 4일 04시경 무렵에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서 김몽식 청장, 서울청장께서 대처를 잘해서 이게 빨리 잘 마무리됐고 끝났다, 고맙다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고 지금은 늦었으니 좀 시간이 지나면 전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증인은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지 사후에 들었다는 것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말을 그 당시에 전해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걸로 현재 기억이 그렇습니다.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건 그때고 근데 그 전에 14일 오후인가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또 격려 전화는 받았던 것은 사실이죠. 예, 증인께서 그 당시 이제 상황실에서 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맞죠? 예, 상황실에는 그 화면이 국회 화면이 전부 모니터링이 되나요? 그 화면이 있는 곳이 제가 앉아 있는 곳과 한 2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모니터링 되지는 않고 일부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파악할 예. 수 있는 것이고 또 TV도 설치가 돼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일선에서 계속 우리 서울청장이신 증인께 보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저한테 바로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차장, 부장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장 부장들에게 보고가 오면 또 그 차장 부장들이 우리 저한테 보고하고 보고를 하는 상황이죠. 예,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1차 이제 통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고된 상황, 또 증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고 또 군인도 출동할 것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상황을 예상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발 대비 차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23시 7분부터인가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맞죠? 예, 그 당시 내부에서 법적 검토를 한 것은 맞습니까? 예,
법적 검토를 해보니 이 막을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출입을 허용한다고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한 것이고, 조지호 청장 그 보고받은 내용을 대통령께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조조 청장한테 보고한 것은 맞는데, 예, 조 청장님과 대통령과 통화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로 이제 다시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포고령이 발령돼서 그 포고령에 따라서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법적 검토를 했죠. 예, 몇 사람이 그 포고령이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때 포고령을 검토한 결과 포고령은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포고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개헌법상 처벌된다. 이런 대화를 나눈 건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인 법적인 검토에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출입 통제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서 2차 출입 통제를 했다는 것이죠. 예, 상급청에서 또 지시가 내려올 때 그러한 부분을 한번 스크린하고 내려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증인의 어떤 조사 결과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증인은 계엄에 따른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경력을 국회에 보냈고 법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어떤 사고를 대비해야 되고 우발을 우리 경찰 표현대로 우발 대비를 한 상황으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죄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현장에서 경찰은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판단하고 집행해야 될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련의 조치들이 그렇게 행해졌는데 어쨌든 초유의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청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